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 등 야외 활동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진드기맥의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성묘일자 지정제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강원랜드 영업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해광 지역 시군들이 재정난을 겪게 됐습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 생활 쓰레기들이 시멘트 제조 부연료로 활용되는 자원 순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와 성묘 등 야외 활동이 늘 것으로 예상돼 진드기맥의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는 야외 활동이 잦은 가을철에 SFTS가 증가하고 있다며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고 풀밭 위에 눕지 않는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는 16명이 SFTS에 감염돼 1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올 추석에는 고향 방문과 성묘를 삼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리 조상을 찾아 성묘하는가 하면 자치단체마다 방문객 분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술잔을 채우고 조상에게 예를 갖춰 절을 합니다. 추석을 보름가량 앞두고 코로나19가 염려돼 미리 성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추석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성묘를 왔습니다. 아버님 뵈고 가려고 다 지금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유해 7,300여 구가 모셔져 있는 강릉 청솔공원 봉안당은 방문객 분산을 위해 성묘일자 지정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하루 500명가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봉안당의 경우 호실별로 일정 인원을 추출해서 사전 지정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강릉시 홈페이지에 고인의 그 안치 번호를 확인하시고 봉안당 안에 있는 재래실과 외부의 분향소는 아예 폐쇄합니다. 정성군도 실내 봉안시설의 경우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며 삼척시와 춘천시는 방문 자제하기 운동을 펼치고 횡성군은 명절 기간 추모관을 아예 폐쇄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성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미리 신청하면 사이버 추모관에 차례상을 차리고 추모글도 적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해마다 개방했던 임도를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성묘나 직접 벌초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가운데 자치단체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학기 개학하자마자 원격과 등교 수업을 병행했던 강원도 내 학교들이 20여일 만에 등교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에 해당되긴 하지만 도시 지역 학교도 등교 인원 제한 폭이 완화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입을 앞둔 고3을 제외하고 고등학교도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입니다. 그런데 오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등교 인원 제한이 조금 풀립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5개 시의 동지역 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2까지 늘어납니다. 반면 원주의 동지역 학교는 지금처럼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나 중도 입국 학생 등 그 대면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그 학생들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반해 농산어촌 읍면 소재 학교들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 읍면 지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감안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학교는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포함해 강원도 전체 학교 중 69%로 늘어납니다. 다만 읍면 지역이라도 전교생이 300명 이상인 학교와 기숙형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부산과 대전 등은 추석 연휴가 부담스럽다며 현재 강화된 학교 밀집도를
10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학교 소재지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날을 앞당기려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감염 확산 없이 잘 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폐광 지역 시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구는 자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강원랜드에 의존하고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랜드 카지노는 올해 6개월가량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적자를 내면서 상반기 영업 적자만 2,906억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기금과 세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폐광지역 시군은 내년도 재정 운용에 걱정이 큽니다. 올해 강원랜드의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어 내년에 카지노 수익금으로 지원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랜드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금도 예년 수준처럼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 해 자체 수입 990억 원 가운데 절반 넘게 강원랜드에 의존하는 정선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 해 300억 원가량 되는 폐광 기금과 주식 배당금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수도 사용료까지 합해 내년도 세수입이 41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교부세 지원마저 줄이면서 내년도 국비 지원도 올해보다 100억 원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부분의 여비, 해외 연수비,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우리 군의 경우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정은 좀 낮지만 폐광기금과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명목으로 한 해 200억 원 넘게 받는 태백시와 삼척시도 내년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원랜드가 법원의 중재로 최근 강원도에서 요구한 폐광기금 부족액 1,070억 원을 납부해 내년에 폐광 지역에 배분되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소송 결과에 따라 폐광 지역 시군이 다시 돌려줄 수도 있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문을 닫으면서 폐광 지역의 재정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 쓰레기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됩니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영동 지역 시군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선별해 시멘트 제조의 부연료로 활용하는 자원 순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집게가 달린 굴삭기가 종량제 봉투에 든 생활 쓰레기를 들어올립니다. 선별기로 들어간 쓰레기는 여러 분류 과정을 거치는데 흙이나 타지 않는 쓰레기는 별도로 빼내고 부피가 큰 쓰레기는 수작업으로 선별합니다. 분쇄된 비닐과 종이 등 가연성 쓰레기만 최종적으로 화물 적재함에 따로 담깁니다.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 국내 처음 건설된 생활 쓰레기 전처리 시설은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80톤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반가량만 매립용으로 남고 나머지 40톤가량의 가연성 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보조 여론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 매립장 안정화와 매립장 사용 연한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별 과정을 거친 가연성 쓰레기는 시멘트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시멘트 공장 소속로에서 석회석과 함께 태우는 건데 이 과정은 일반적인 소각 개념과는 달리 자원순환 재활용으로 불립니다. 파쇄 선별 작업을 거친 생활 쓰레기들은 이곳 시멘트 공장으로 옮겨져 시멘트를 생산하는 부원료로 사용됩니다. 삼척시에서도 하루 평균 40톤의 생활 쓰레기를 선별해 지역의 시멘트 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 부연료로 활용하면 각 시군은 쓰레기 매립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서 주민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강릉 국제영화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강릉시가 일단 개폐막식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만큼 강릉 국제영화제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